간은 우리 몸 신진대사의 컨트롤러입니다.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뱃살은 더 나오게 되고 당뇨로 이어지게 되고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더라도 지방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이 좋으냐?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지방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른 지방간도 있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비만하지 않은데 간 조직 검사를 해보면 지방간 소견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체중이 늘지 않더라도 지방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간에 기름이 끼게 되면 체중이 더 늘게 됩니다. 물론 체중이 늘게 돼서 간에 기름이 낄 수 있어요. 어쨌든 지방간은 비만, 뱃살에서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질병입니다. 지방간이 왜 생기느냐? 우리 몸에 지방을 비축하는 장기 조직은 피하지방이죠. 그런데 피하지방이 빠릿빠릿하게 작동하게 되면 간에 기름이 낄 이유가 없어요. 피하지방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여분의 에너지를 쉽게 피하지방에 비축하고 또 필요할 때 쉽게 끄집어 쓰는 몸에서는 지방간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하지방에 지방이 잘 비축이 안 되고 끄집어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분의 에너지, 여분의 지방이 피하지방으로 비축되지 못하고 혈액을 타고 돌다가 엉뚱한 내장 지방에 쌓이거나 간에 쌓이거나 췌장에 쌓이거나 근육 사이사이에 끼거나 심장에 끼거나 혈관에 끼거나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끼었을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방간이 오더라도 그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상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지방간염으로 갑니다. 일종의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섬유화 병변으로 진행이 되면서 간경변으로 갑니다. 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간 측면에서만 보는 거고요. 우리 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간은 우리 몸 신진대사의 컨트롤러입니다. 이 신진대사의 컨트롤러가 빠릿빠릿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간에 기름이 끼기 시작하면 빠릿빠릿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대사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간에 지방간이 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지방간이 더 악화되거든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뱃살은 더 나오게 되고 혈당은 올라가서 당뇨로 이어지게 되고 콜레스테롤은 계속 높아져서 혈관의 손상, 동맥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은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은 회복 능력, 재생 능력이 강력한 장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간 이식을 위해서 약 70%를 떼어내 주어도 한 3개월 후에 다시 보면은 원상 모습으로 회복될 정도로 재생 능력과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간이 회복할 수 있게끔 도와만 주더라도 지방간을 다시 건강한 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음식을 멀리하자. 술과 가당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고요.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도 평소보다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그 회복 능력을 도와주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가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거죠. 어떤 음식이 좋으냐? 첫 번째,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양질의 아미노산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양질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단백질 그러면은 우리가 고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좋은 단백질 급원이긴 하지만 포화지방이 들어있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화지방이 지방간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화지방 함량이 적은, 기름기가 적은 육류를 공급하는 게 좋고, 물론 콩류, 두부 이런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브로콜리라든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인데요.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간의 재생,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영향을 줍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거든요. 장내 환경이 어떠냐와 지방간이 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견과류 같은 경우도 오메가3가 가지고 있는 염증 완화 효과 때문에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 커피가 도움이 됩니다. 커피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간의 섬유화 진행되는 과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커피를 마시는 것은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을 설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 5잔을 마셔도 숙면을 취하는데 전혀 영향이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커피라는 것이 카페인만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의 커피가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블랙커피죠. 커피에 센시티비티가 없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굳이 밤에 잠을 설쳐가면서까지 커피를 많이 드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술이죠.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술과 지방간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 기름이 끼게 되고 결국엔 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능가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술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은 사람의 지방간의 조직검사 소견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첫 번째 요인은 과당의 과잉 섭취입니다. 이 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탕이라는 것이 포도당과 과당이 붙은 이당류거든요. 녹말이 포도당 덩어리거든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혈당을 높이고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는데, 과당의 경우에는 포도당과 달리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간으로 갑니다. 포도당이 부족할 때에는 과당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만 포도당이 넘쳐날 때에는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됩니다. 중성지방으로 비축이 되는 것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당은 지방간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의 상대적인 과잉 섭취. 제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급성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써야 됩니다. 장기 에너지원인 지방으로 바뀌게 되려면 남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남는 탄수화물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비축이 되게 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계속된다면 만들어진 중성지방이 제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간에 계속 쌓이게 되면서 지방간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거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먹는데 오히려 지방간에 안 좋은 음식들, 첫 번째가 과일 주스입니다. 흔히 이제 해독 주스,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소만 갈아서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맛이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과일을 함께 넣게 되는데, 과일을 갈게 되면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성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식이섬유가 제거되면서 당의 흡수가 빨라지게 되겠죠. 과일 주스로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지방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그럼 그냥 과일을 먹는 건 어떠냐? 과일이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오게 되면 설탕 음식이나 가공식품보다는 낫습니다. 지방간에서 개선되어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식단을 만든다면 베리류 종류의 과일을 평소보다 적게 드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이 도움이 돼 하면서 소고기, 돼지고기를 선택했는데 상대적으로 마블링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포화지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밀가루 음식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사실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경우라면 상관이 없으나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식단을 짠다고는 글루텐이 포함된 밀가루 음식은 그 기간 동안에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이 먹지 않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20대 초반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밤늦게 나이트 다니고 새벽까지 감자탕 집에 가가지고 먹고 또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먹는 양이 많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그때는 건강한 몸이었던 거고 몸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칼로리 섭취가 많았기 때문에 살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몸이 망가져 있는 사람들은 적게 먹어도 살찝니다.
제가 몸이 잘 붓는데 부은 몸이 살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붓는다는 것은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체류하고 있는 게 붓는 거잖아요. 그럼 수분이 지방으로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붓는다는 몸은 건강한 몸이 아니거든요. 일단 잘 붓는 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몸이 만성 염증 상태인 경우예요. 배가 나오고 복부 내장 지방이 있게 되면 내장 지방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분비되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성 염증 상태가 되거든요. 늘 무겁죠. 또 하나는 수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깊은 잠을 못 자고 수면 시간이 짧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잘 부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성 염증과 비슷한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잘 붓습니다. 우리 몸에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몸이 망가져 있다라는 신호겠죠. 그러면 결국 그런 몸은 인슐린 저항성의 만성 염증의 지방간에 이러한 이상이 있는 몸이니까 살이 더 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이 찐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쌓이면서 내 몸에 대사 이상을 초래하게 된 건데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면 그럼 뭐 운동 안 하고 하루 세끼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쉽게 배가 나오거나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활 습관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망가지겠죠. 그 흔한 예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환경이 확 바뀌게 되죠.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회식이나 술자리도 많아지게 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면 수면 시간도 부족해지게 되고 동료들 간의 스트레스, 살이 찔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내가 내 몸이 나빠지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나빠지면서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일단 배가 나오고 체중계의 눈금이 늘어나는 것은 내 몸의 대사 이상이 시작된 신호로 봐야 된다. 내 주변 환경을 둘러보고 조금 더 건강한 몸을 만드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네 하는 워닝 사인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 도움이 됩니다. 운동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보다는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숨이 턱에 찰 정도까지 힘들게 한 다음에 운동 강도를 뚝 떨어뜨려서 약간의 휴식처럼 천천히 걷거나 호흡이 회복될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강도 높게 운동을 하는 거죠. 가볍게 뛰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는 사이클을 격하게 밟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숨이 차면 다시 운동 강도를 낮추고 이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 운동 시간을 15분, 20분으로 줄여도 유산소 운동을 40분 내지 60분 하는 것과 비슷한 또는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높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내기 힘든 현대인들에게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특히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방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게 술과 설탕을 당분간 끊으라예요. 그런데 나는 밀가루 음식 너무 좋아하고 술도 못 끊겠어요. 나는 그거 먹어가면서 간장약 먹고 지방간 치료할래요. 그러면 그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간 수치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지방간이란 딱지를 달고 3개월, 6개월 계속 약을 먹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한 달 동안 큰맘 먹고 설탕, 밀가루, 술을 딱 끊고 건강식으로 챙겨 먹으면서 간의 회복력, 재생력을 믿고 한 달 동안 건강한 삶을 산다면 빠릿빠릿한 간으로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평소보다는 좀 적게 적당히 밀가루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생활한다면 예전의 지방간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으면서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